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자금이 국내 금융사의 현지 법인 계좌에 900억 원 넘게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 제재 이후 동결 조치가 이뤄졌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온라인 사기 등 각종 범죄의 배후로 지목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거대 기업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자금 일부가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사 현지 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 규모는 약 1,9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9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현재까지 국내 금융회사 현지법인 4곳 계좌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은행이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 우리은행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은 미국 해외자산통제국 OFAC가 프린스그룹 제재를 결정하자 해당 계좌를 곧바로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국내 은행이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되는 등 직접적인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도 뒤늦게 프린스그룹과 관련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금융 외환 출입국 제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 제재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이미 범죄 정황과 피해를 인지하고서도 국제 제재가 발표된 뒤에야 대응에 나선 뒷북 조치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번 동결 자산을 바탕으로 범죄 이익 환수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캄보디아 사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범죄 조직 관련자들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불법 자금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보도에 김도헌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 위치한 프린스뱅크 입구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은행을 운영하는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프린스그룹과 이들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후이원그룹 등에 대한 금융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범죄 조직 관련자들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이나 부동산, 채권 등의 재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사실상 자금 동결 조치가 이뤄지는 겁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들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우리 정부도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정지 등 제재 대상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범죄 수익 세탁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테마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프린스그룹 등이 미국과 영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만큼 해당자와 거래하면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거래가 중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울산에선 캄보디아로 여행 간다며 떠난 20대가 가족과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 30대 한인 부부의 국내 송환도 난항을 겪고 있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가족들에게 여행 간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남성 A씨. 하지만 9월 말부터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겼는데 가족들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감금돼 있다고 알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울산경찰청은 현지 대사관과 공조해 A씨의 안전 여부와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세탁한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법인 통장 8개를 만들어 캄보디아로 넘긴 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만 180억 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한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인 30대 한국인 부부의 국내 송환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총책 부부가 현지에서 체포됐지만 지난 5월 알 수 없는 이유로 풀려났고 7월 현지에 급파된 수사관에 의해 체포됐지만 그 이후 다시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검거된 그 총책 부부에 대해서는 출장 조사하고 범죄 인도 청구 완료했는데 현지 경찰의 정치범, 부스 BCI 인계 조건으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서 송환에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로맨스 스캠 조직 내부에서도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폭행을 가하는 등 고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캄보디아로 탐문 수사를 다녀온 부산경찰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범죄를 저지르려면 한국인 보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소득 일자리 미끼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상당수는 고소득 보장이라는 권유에 빠져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해외에서 고소득, 알바, 일자리 보장 그런 것은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고. 다만 모두가 피해자인 것만은 아닌데 현지에서 활동한 한국인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인 중국인에게 비행기 티켓까지 받아 캄보디아로 간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대구지법은 캄보디아에서 은행 콜센터 상담원을 사칭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20명을 속이고 총 3억 742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전동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당국이 캄보디아에서 데리고 온 피의자 64명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지에 남은 1,000명 가까이 되는 한국인을 어떻게 찾아내 귀국시키느냐 하는 것도 과제인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송환된 64명,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각종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수사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중적 지위가 있으니까요. 가해자의 모습이 사실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미 입건이 됐고, 네. 또 체포영장도 아마 다수가 발부가 됐을 테고, 이 중에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은 피해의 역할에만 제한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수사는 이 적극 범죄 행위자와 사실상 피해자에 불과한 이와 같은 식별 행위가 무엇인가 식별 수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일부는 이 사실은 가해자인데 그 피해자임을 가정하기 위해서 허위로 이렇게 신고라든가 이렇게 했던 정황도 최근에 유출될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수사의 초점은 이 적극 범죄 행위자와 피해자의 식별 수사가 주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사항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어떻게 이 범죄 단체의 유입을 하게 되었는지, SNS에 대한 접하게 된 경위, 본인에 대한 반응, 그러고 나서 얼만큼 가담을 했느냐, 또 가담의 정도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바꿔 얘기하면 통장 수거책이었느냐, 아니면 유인책이었느냐, 네. 아니면 금전에 대한 수거를 위한 연락책이었느냐, 아니면 실제 허위 정보를 이렇게 미끼로 낚는, 그리고 그 단체에서 단순히 보이스 피싱 역할 책이었는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로맨스 스킴의 역할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범죄단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라고는 또 중형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세세한 기준에 의한 구별 수사가 두 번째 사항이고, 최종적으로는 과연 이 사람들이 상선하고는 어떻게 과연 연계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현재 한국의 무엇인가 중간 체계 그 구조를 갖고 있지만 총체계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한 큰 거시적인 구조에 관한 수사 아마 이런 것으로 진행되어 있다고 예상됩니다. 네, 이번 사건은 충남경찰청 그리고 경기북부경찰청이 전담해서 수사를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얼마나 가담했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감금이나 협박을 당했어도 실형을 피하긴 어려운 걸까요? 그게 아무래도 만약에 그 온전한 형태에서 강요 때문에 즉 네.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쉬운 사례는 아예 그냥 총을 머리에 대고 나서 너 이렇게 유인을 하고 허위 정보를 해.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저항할 수 없는 이 폭력에 해당되는 소위 그 강요된 행위이기 때문에 네. 법상으로 책임성 자체가 그 조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 이런 경우는 형벌 책임을 지지 않게 되지만 그런데 사실상 미필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알면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가 그 대부분의 지금 그 판례의 그 입장입니다. 즉 예를 들면 근무 시간에 뭐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근무 시간 이후에도 뭐 음료수도 마시고 거기에 있는 동료들하고 운동도 하고 소주도 마시고 더군다나 특별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네. 라고 하면 사실상 이것이 이제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결국은 이런 보이스피싱이 가담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 국내 판례에 의하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결과로 예상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수사로 범죄 조직의 수법이나 또 사기 조직의 윗선을 가려내는 게 관건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조직들이 이미 더 깊숙하게 숨었거나 다른 나라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사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범죄의 그 근본 장소 네. 또 범죄 조직 자체를 완전히 해체되지 않는 한 소위 그 언론에서는 장소가 바뀌는 거를 이제 풍선 효과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네. 소위 그 장소의 이전이죠. 그 스피르오버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상도 바뀝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금 한국을 표적으로 했던 이 사항도 한 2년 전에는 주로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남아시아 국가였는데 이 바로 1년, 2년 전부터 그 대상을 한국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 대상에 있어서의 뭐 풍선 효과인데 지금 이 국제적인 관심과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이미 지금 이 장비 장구라고 표현을 하면 즉 그 온라인 사기에 사용된 컴퓨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이 기계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빼가고 있는 상태이고 네. 또 심지어 더 안전한 곳으로 아예 그 생활 공간 속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이 바로 급습을 해서 해체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국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지 않으면 사실상 이 범죄가 이게 옆으로 퍼지게 되는 네. 그러다 본다면 그 우리 자국민을 구출하는 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한 대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캄보디아 안에 여전히 1,000명 가까운 한국인이 남아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귀국시키느냐가 앞으로 더 큰 과제일 것 같은데 코리아 데스크 역할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사를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코리아 데스크가 설치된 건 아니죠. 그 필리핀 형식의 소위 말해서 TF가 구성되죠. 네, TF입니다. 그 협력 TF. 그거는 사실상 이 수사권 자체를 우리 경찰이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즉 현장에서의 형사권, 수사권은 캄보디아 경찰이 하고 다만 이제 정보에 대한 공유 같은 거 또는 뭐 작전을 만약 한다고 치면 그러면 현장에는 그 콜롬비아 경찰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라든가 좀 선진화된 그런 그 치안 인프라를 제공할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의 그 드론 이 아주 그 발전돼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이제 이 작전 글쎄 근데 이 캄보디아 정부가 실제 작전을 수행할까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 공동 작전을 실행한다고 한다면 한국의 그 첨단 그 드론에 대한 뭐 제공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는 그 사이버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그 협조 우리가 사이버 수사 기법이 아주 그 세계에서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공도 할 수가 있을 테고 또 금융 수사에 관한 자금 추적에 대한 뭐 제공 막 그런 식으로의 나름대로의 태스크포스의 형태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것도 과연
이 캄보디아 그 당국에서의 어느 정도 관심과 이제 의지가 있느냐 이 상황하고 연동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범죄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 프린스 그룹의 천지 회장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프린스 은행에서는 뱅크런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이미 천 회장을 기소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 우리 정부도 미국이나 영국과 함께 공조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그럴 필요가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과연 이제 미국과 그 영국이 이와 같은 한국의 공조 수사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 벌인 범죄는 한 국가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여러 국가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소위 그 초국가 범죄라고 이제 우리가 칭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 프린스 이 기업도 본사는 캄보디아에 두고 있지만 네.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국가를 그 경유해서 전국적으로 그 미국과 영국 그 시민들의 재산권, 경제 안보를 그 침해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그 정보를 상당히 미국에서는 세세하게 그 수집을 해놔서 형사적으로는 징역 40년도 가능한 그런 그 지금 기소를 해놓은 상태이고 민사적으로는 21조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몰수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탁, 자금에 대한 세탁, 은닉, 환수 이게 쭉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국가의 협조가 필요한데 우리의 입장에서 이를테면 지금 그 프린스 그 홀딩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한국에도 사무소에 있었다. 그렇다면 본다면 우리 국민도 분명히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아마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인의 재산도 함께 여기에 섞여 있다. 이와 같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그 미국과 영국에서도 우리 그 공조수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 수사에 돌입했지만 지금도 범죄 단지로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근본적인 것은 사실상 그 캄보디아 정부를 국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뭐 이를테면 그 아시아 플러스 3에 캄보디아도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아시아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서 직접 그 범죄 공장 그리고 사기 공장을 폐쇄하고 네. 아예 범죄 단체를 해체하도록 요구하는 거. 그래야 사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그런데 그 캄보디아 정부가 여러 가지 그 국내적인 부패 공생 구조의 그 또어리를 들고 있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아마 그렇게 응하지 않는다고 그 하는 한계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지금 이 국내에 계속 그 유입이 되는 여러 형태의 그 가짜 허위 구인 광고를 차단하고 그리고 국내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암약하고 있는 그 연결 브로커들에 대한 발본 세권 등이 일단은 우리가 취할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과제가 많은 만큼 이번 사건은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구금된 한국인 송환 이후의 수사 전망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